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어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번. 전에 집수리 하신다고 들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아, 네. 공간을 좀 확장하려고 했더니 신고도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이 늦어지고 있어요. 2번. 얼마 전에 아버님이 퇴직하셨다고 들었는데 잘 지내고 계시죠? 그럼요. 퇴직 후에도 이런저런 활동하시느라 얼마나 바쁘신지 몰라요. 정열적으로 활동하시는 건 좋은데 건강이 좀 걱정돼요. 3번. 이번 설명회 참가 신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역시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은가 봐요. 그래요? 장소가 협소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몰리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4번. 이윤상 씨와 김현우 씨의 음악은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두 분이 같이 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 봐요. 그렇지만 저는 장르는 다르지만 김현우 씨의 음악이 제 음악 색깔과 잘 어울린다고 느꼈어요. '다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5번. 운동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 부상을 막아준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상식인데요. 추운 날 몸이 굳은 상태에서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져 작은 충격에도 쥐가 나고 심한 경우 근육 파열 등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가볍게 걷거나 뛰어 체온을 올린 후 스트레칭을 하는 게 좋습니다. 6번. 서울 부산 간 고속철도의 마지막 구간 공사가 오늘 마무리되면서 전 구간 완공의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총 사업비로 20조 원이 투입되었고 고속철도 건설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차례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우리 손으로 일구어낸 쾌거입니다. 이 공사는 한국 토목 건설 역사에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7번. 출산 후 4, 5일까지의 젖을 초유라고 하는데 초유에 면역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최근 건강식품의 원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초유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질병 치료에 사용되었는데 항생제 발견 전까지는 초유로 항균 효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초유가 면역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재생시키고 노화를 막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8번. 잠잘 때 코를 고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주된 원인이 어른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살이 찌면서 호흡기관인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코를 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들은 대부분 목 안에 있는 편도 부위가 커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코를 고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편도가 커져서 코를 고는 성인은 18%인데 비해 소아는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잠잘 때 코를 고는 아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주된 원인이 어른들과 다르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보통 살이 찌면서 호흡기관인 기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코를 고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어린이들은 대부분 목 안에 있는 편도 부위가 커지는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한 병원에서 코를 고는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편도가 커져서 코를 고는 성인은 18%인데 비해 소아는 7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번)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현상금이 붙은 동물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귀신고래인데요. 해안 가까이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귀신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몸 길이 16m, 몸무게가 45톤까지 나가는 이 대형 고래는 해안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게 특징인데요. 특이한 건 이 동물도 한국인처럼 새끼를 낳은 후에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현재 한국에서 유일하게 현상금이 붙은 동물이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 발견되지 않고 있는 귀신고래인데요. 해안 가까이에서 머리를 내밀고 있다가 사람이 다가가면 귀신처럼 사라진다고 해서 이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몸 길이 16m, 몸무게가 45톤까지 나가는 이 대형 고래는 해안을 따라 천천히 이동하는 게 특징인데요. 특이한 건 이 동물도 한국인처럼 새끼를 낳은 후에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10번) 제주도 방언이 유네스코 지정 소멸위기 언어로 등재됐습니다. 제주도 방언은 소멸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고유의 언어를 잘 보존해왔고 제주도 방언은 실제로 고대나 중세 한국어를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발달과 정부의 표준어 중심의 국어 정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는 일이 급격히 줄면서 소멸 위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제주도 방언이 유네스코 지정 소멸위기 언어로 등재됐습니다. 제주도 방언은 소멸위기 5단계 중 4단계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형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고유의 언어를 잘 보존해왔고, 제주도 방언은 실제로 고대나 중세 한국어를 연구하는데 귀중한 자료로 쓰입니다. 그런데 미디어의 발달과 정부의 표준어 중심의 국어 정책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제주도 방언을 사용하는 일이 급격히 줄면서 소멸 위기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맞는 것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1번. 물론 제 수업의 1차적 목표는 철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철학만 배우려면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혼자서 배우기가 어렵지요. 그게 바로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물론 제 수업의 1차적 목표는 철학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철학을 바탕으로 사회를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키우는 것입니다. 사실 철학만 배우려면 굳이 제 수업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고 판단하느냐 하는 것은 혼자서 배우기가 어렵지요. 그게 바로 이 수업의 핵심입니다. (12번) 이렇게 넓은 자리에 앉을 때 보면 사람들이 주로 뒤쪽에 앉잖아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강연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그게 서열의식 때문이래요. 강단이나 무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울수록 서열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자신은 스스로 서열이 낮은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글쎄, 그게 꼭 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주목받기 싫은 단순한 마음에 뒤에 앉을 때가 많거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렇게 넓은 자리에 앉을 때 보면 사람들이 주로 뒤쪽에 앉잖아요. 결혼식장에서도 그렇고 강연회 같은 데서도 그렇고요. 그게 서열의식 때문이래요. 강단이나 무대를 기준으로 해서 가까울수록 서열이 높은 자리라고 판단하고 자신은 스스로 서열이 낮은 자리를 찾아간다는 거죠. 글쎄, 그게 꼭 그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만 하더라도 주목받기 싫은 단순한 마음에 뒤에 앉을 때가 많거든요. (13번)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셨는데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이렇게 힘든 싸움을 강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지요. 바위에 계란 한 번 던진다고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계란만 깨지겠지만 최소한 흔적은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해 나가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흔적이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대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내셨는데요. 개인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들 하는데 이렇게 힘든 싸움을 강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어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할 수 있지요. 바위에 계란 한 번 던진다고 바위가 깨지겠습니까? 당연히 계란만 깨지겠지만 최소한 흔적은 남는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계속해 나가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 흔적이 쌓여가지 않겠습니까? 다음 그림을 보고 가장 적절한 대화를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4번 1번 보세요. 이 통에 유약이 들어있지요? 도자기가 통에 빠지지 않도록 여기를 두 손으로 꼭 잡고 넣었다가 바로 빼셔야 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데요? 잡고 있기 힘들어요. 2번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 아까처럼 무너지니까 살짝 댄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이제 슬슬 도자기 모양이 만들어지는데요. 3번 흙 속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도록 꼭꼭 잘 주물러 주세요. 반죽을 잘해야 나중에 도자기가 매끄럽게 돼요. 팔이 좀 아픈데 얼마 동안이나 더 주물러야 돼요? 4번 여러분이 만든 도자기 다 받으셨지요? 혹시 금이 가거나 깨진 게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한 게 맞아요? 생각보다 크기가 많이 줄었네요. 15번 1번 이곳이 부품들을 조립하는 곳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업의 진행 속도가 매우 빠르네요. 2번 이게 저희 공단 전경인데요.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축소해 놓은 겁니다. 아, 여기가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네요. 공단의 규모가 엄청난데요. 3번 지금 창밖으로 보시는 것처럼 공장 바로 옆에 항구가 있어 해외로 수출되는 상품을 바로 실을 수 있습니다. 아, 여기 공장에서 만들어서 저쪽에 있는 큰 선박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군요. 4번 울창한 숲과 호수로 환경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전에 이 자리에 대규모 공장이 있었던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공장이 있던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공기도 참 좋고요. 대화가 끝난 후에 여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두 번씩 읽겠습니다. 16번 팀장님, 이번 20주년 기념 행사 예산이 초과될 것 같은데요.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산 초과 항목이 뭔데요? 전에 알아본 기념품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단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 올린 예산안은 바꾸기 어려운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산에 맞는 다른 품목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팀장님, 이번 20주년 기념 행사 예산이 초과될 것 같은데요. 조정이 가능할까요?
예산 초과 항목이 뭔데요? 전에 알아본 기념품을 주문하려고 했더니 처음 조사했을 때보다 단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요. 한 번 올린 예산안은 바꾸기 어려운데. 시간이 좀 있으니까 예산에 맞는 다른 품목을 찾아보는 게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17번) 요즘 휘발유값 너무 비싸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오르면 차를 두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경제적 운전 방법이 있대요. 아, 급출발, 급가속, 급브레이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요?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그럼 당장 저도 차 트렁크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휘발유값 너무 비싸지 않아요? 계속 이렇게 오르면 차를 두고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요. 경제적 운전 방법이 있대요. 아, 급출발, 급가속, 급브레이크. 이거 하지 말라는 거요? 사실 알고는 있지만 그게 생각대로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자동차의 무게를 줄이는 방법이래요. 그래요? 그럼 당장 저도 차 트렁크부터 확인해 봐야겠어요. (18번) 부장님, 여기 보고서 있습니다. 전에 제안서에서 밝힌 것처럼 업무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고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시험 삼아 몇몇 사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모의 테스트는 안 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들어가야 제안서 내용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그 부분을 반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부장님, 여기 보고서 있습니다. 전에 제안서에서 밝힌 것처럼 업무의 양과 질을 동시에 평가하는 방향으로 설계했고요.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다만 시행 전에 시험 삼아 몇몇 사원들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직 모의 테스트는 안 했어요? 테스트 결과가 들어가야 제안서 내용이 설득력을 가질 텐데. 그 부분을 반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를 듣고 알맞은 제목을 고르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19번. 요즘 각 축구 구단들은 여성 관중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 관중은 연인과 가족 관중 동원으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한 관중 증가는 곧 구단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구단에서는 더 많은 여성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여성 관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요즘 각 축구 구단들은 여성 관중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성 관중은
연인과 가족 관중 동원으로 이어지는 촉매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한 관중 증가는 곧 구단의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 구단에서는 더 많은 여성 팬들을 사로잡기 위해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여성 관중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지영입니다. (20번) 극장에 들어갈 때 정해진 값을 내고 연극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들어갈 때가 아니라 연극을 보고 난 후 감동을 받은 만큼 관객이 알아서 관람료를 내는 연극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연극을 본 관객들이 낸 평균 관람료는 23,000원으로 통상 소극장 관람료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모험적 시도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주원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극장에 들어갈 때 정해진 값을 내고 연극을 보는 게 일반적인데요. 들어갈 때가 아니라 연극을 보고 난 후 감동을 받은 만큼 관객이 알아서 관람료를 내는 연극이 있어 화제입니다. 이 연극을 본 관객들이 낸 평균 관람료는 23,000원으로 통상 소극장 관람료가 2만 원에서 2만 5천 원인 점을 감안하면 만족스러운 수준입니다. 모험적 시도에 우려의 시선도 적지 않았으나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KBC 뉴스 이주원입니다.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동양인과 서양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최근에 한 좋은 행동을 한 가지씩 적게 하고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지 설명하게 했답니다. 그 결과 서양인들은 성격적 특질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 속성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 반면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상황적 요인을 들어 설명한 경우가 2배나 더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방식이 동양인과 서양인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날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람들에게 자신이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최근에 한 좋은 행동을 한 가지씩 적게 하고 왜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은지 설명하게 했답니다. 그 결과 서양인들은 성격적 특질이나 여러 가지 내부적 속성을 통해 그 사람의 행동을 설명한 반면 동양인은 서양인에 비해 상황적 요인을 들어 설명한 경우가 2배나 더 많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차이가 어린아이들 사이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21번 (22번) 다음 대담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봉사자의 실적을 인증하고 그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교수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자원봉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의 철학은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자율성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이지요.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알리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보상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성숙한 사회에서 나올 만한 정책이 아니지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식으로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인증 기준과 보상 방법도 주먹구구식이라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정부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봉사자의 실적을 인증하고 그에 대해 일정한 보상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교수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정부가 자원봉사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의 철학은 자발적인 시민의식과 자율성인데 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정책이지요. 자원봉사의 참 의미를 알리고 거기에 동참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물질적 보상으로 사람을 모으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성숙한 사회에서 나올 만한 정책이 아니지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정식으로 고용해 임금을 지불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더구나 인증 기준과 보상 방법도 주먹구구식이라 모든 사람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3번. (24번) 다음 강연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날씨 예측을 예로 들어봅시다. 날씨 또한 100%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지형, 대기의 운동 등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국은 땅이 좁고 굴곡이 많은 지형이라 국지적인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백억 원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얼마 전에 내린 폭설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이건 당시 한반도 상공에 있던 구름의 이동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날씨 예측의 경우처럼 현실의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측 시스템들은 확률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지 결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시 들으십시오. 날씨 예측을 예로 들어봅시다. 날씨 또한 100%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한데요. 지형, 대기의 운동 등 많은 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지요. 특히 한국은 땅이 좁고 굴곡이 많은 지형이라 국지적인 재해가 자주 일어나는데 이런 경우에는 특히 예측이 어렵습니다. 실제로 수백억 원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얼마 전에 내린 폭설을 예측하지 못했는데요. 이건 당시 한반도 상공에 있던 구름의 이동 속도가 갑자기 느려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날씨 예측의 경우처럼 현실의 모든 변수를 고려한 완벽한 예측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인간이 만들어내는 예측 시스템들은 확률적으로 믿을 만한 것이지 결코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5번. 26번. '다음 토론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객을 분산시켜 오히려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너무 단순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산 중턱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되면 전체적인 자연경관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많은 관광객이 케이블카 주변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 훼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케이블카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 환경부에서는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등산객을 분산시켜 오히려 산림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의견이신데요. 소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건 너무 단순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환경을 살리는 최선의 길입니다. 산 중턱에 인공시설물이 설치되면 전체적인 자연경관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많은 관광객이 케이블카 주변으로 몰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주변의 환경 훼손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설치되어 있는 케이블카는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케이블카가 기여하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27번. 28번. '다음 강의를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씩 읽겠습니다. 이제 추상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독특한 그림 세계를 갖고 있는 추상화. 이제 본격적으로 감상을 해볼까요? 추상화를 감상한다 하면 사람들은 보통 당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추상화를 추상화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상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선과 점을 보면서 실제하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려고 한다거나 화가가 그리려 했던 의미를 찾는 작업 자체가 무모한 것이지요.
어려운 화풍이나 미술 기법 등은 다 던져놓으시고 그저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감상법입니다. 추상화 작품 중에 가장 흔한 제목이 무죄인 것만 봐도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작품 감상에 전권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제 추상화가 무엇인지 충분히 아시겠습니까? 이처럼 독특한 그림 세계를 갖고 있는 추상화. 이제 본격적으로 감상을 해볼까요? 추상화를 감상한다 하면 사람들은 보통 당황해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은 추상화를 추상화로 보지 않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상화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린 것인지 알 수 없는 선과 점을 보면서 실제하는 어떤 대상을 떠올리려고 한다거나 화가가 그리려 했던 의미를 찾는 작업 자체가 무모한 것이지요. 어려운 화풍이나 미술 기법 등은 다 던져놓으시고 그저 즐기는 게 가장 좋은 감상법입니다. 추상화 작품 중에 가장 흔한 제목이 무죄인 것만 봐도 그림을 감상하는 사람에게 작품 감상에 전권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29번. 삼십 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